수요일엔 박봉규 긴급평성 박봉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주몽 교수님, 신은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이렇게 늦게 앉으세요. 이거 보세요. 네? 15분까지 하겠는데 왜 11분에 끝내시는 거예요? 제 마음입니다. 뭐 진행자 마음. 독재자예요? 커피를 빨리 진행자 마셨기 아니 때문에 무슨 독재자냐고. 진행자 마음. 뭐 윤석열 닮아가세요? 요즘 트렌드 같더라고요. 아 트렌드요? 집에 사우나 좀 만들어야 신기해서 되는데. 여기 앉아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도 같이 들었어요. 뭘 같이 커피를 들어요? 같이 마셨습니다. 이것 보세요. 저항해 저항. 아 저항 정신. 독재의 정신은 저항해야 됩니다. 아, 독재는 전 같이 못 갑니다.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15분에 하기로 했는데 네. 11분에 끝내고. 제 마음이고요. 그리고 네. 월요일 날 제가 만들어놓은 코너 아니겠습니까, 박봉규? 아 박봉규 그거를 원조죠 원조. 원조인데 그걸 이제 네, 네. 대타로 지금 김지호가 하고 있잖아요. 아, 제가 어제 박인호. 박정호한테 박인호. 제가 12월 둘째 주부터 돌아옵니다. 네. 아 돌아오세요. 왜냐면 방금 왜요? 방학하니까 학교가 아. 끝나니까 이 사람이 진짜 학기가 끝나니까요. 알겠습니다. 아. 그럼 내가 와야 된다 그랬더니 뭐 예. 어쩌고 저쩌고가 나와요 지금? 아. 원래 내 자리예요. 이것 보세요. 갑자기 이거 방송, 갑자기. 방송이 아. 코너 얘기를 하셔가지고. 김지호 예. 부대 내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12월 둘째 오. 주부터 아웃이에요. 야. 이제는 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거 소송 월요일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소송. 소송 들어가지. 원래 내가 이게 하고 독재 있던 모습 거 아니까 이게 독재 모습. 이게 독재 모습인데 트렌드라며. 트렌드를 아니, 따라가야죠. 근데 교수님은 예. 방통위원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안 갑니다. 지원 안 했습니다. 당연히 지원했을 줄 알았는데 안 이름이 했습니다. 없더라고요. 안 했습니다. 좀 고민은 안 하셨어요? 고민은. 일도 안 했습니다. 아 역시 또. 아니 거기 가셔가지고 예. 앞장서서 예. 맨 앞에 선봉에 싸우는 게 어땠습니까? 여기서 싸울게요. 모바이에서 뭘 앞장서 싸워요. 여기서 싸워야 된다고요. 아니 근데 저는요 그 박봉규와 박인호를 예. 전 대립적 관점으로 보지는 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봉규는 시그니처 프로고 원조고 또 웃음과 깊이가 있는 평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박인호는. 박인호 같은 경우는 막내고 이제 막 우리가 막 발을 뗐기 때문에 걸음마, 걸음마. 그러니까 최진봉 교수님이 또 잘하시는 건 잘하시지만 못하시는 거는 막 실명 거론하면서 폭격 이런 건 좀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폭격이 안 돼. 박인호는 아직 우리는 잘 뭘 모르기 때문에 막 폭격합니다. 저러다 큰일 납니다. 아, 저러다 저희는 큰일 어제도 나고요. 세게 폭격했기 때문에 아, 폭격기입니다. 폭격기. 왜 그래? 그래요. 쌍폭격기야. 신인기 오늘만 변호사. 사는 각오로. 신인기 변호사. 너 결혼 안 할 거야? 왜 그래? 아 지금 나라가 엄중합니다. 엄중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저 박인호는 네. 폭격의 맛은 또 있다. 아. 이제 시작이다. 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주봉 교수님이 어쨌든 방통위원 가시는 줄 알고 저희가 안 갑니다. 다 이제 방송을 이제 어떻게 다 정리하실까 아, 전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방송해야지 어디 갑니까 제가? 안 아니 갑니다. 방송계에서 걱정이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교수님이 또 워낙 방송도 많이 하시니까 네. 아니, 가시면 누구로 채우냐 이 자리를. 요즘 고민이 많았다. 박인으로 채운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안 가는 거예요. 아 이래서 이런 식으로 아, 하니까 내가 못 알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떠날 그렇죠. 수가 없어 여기를. 박봉규로 끝까지 가야 네. 됩니다. 어제 밤에도 내가 해야 되는데 또 둘이 앉아서 하고 있더라고. 내가 진짜 보고 있으면서 여기는 무슨 네, 네. 그냥 아무나 불러요 그냥?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편성 권한이 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방송 끝나고 집에 가는 다른 방송 가는데 네. 최 교수님이 전화 오셨습니다 어제. 니들끼리 뭐 하고 있냐고. 그래서 제가 아 교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럼 지켜보고 있죠. 네, 저에 대한 애정으로 제가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김주 부대는 분명히 인식해야 될 게 네. 12월 둘째 주부터 제가 알겠습니다. 돌아옵니다. 아. 자리를 비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부 대변인은 뭐 추석 선물 김 주고 막 와. 그러고 줬어? 그러는데, 예. 받았어요? 아, 저도 봤습니다. 예, 예, 와 있더라고요. 스태프들 격려한다고. 아 그러니까 본인도 받았냐고. 내가. 아, 아니 참고로 이제 저도 하나 그냥 뭐 빵 조그만한 거 그래도 이제 붙였는데 그래요? 붙였다고? 오늘 내일 올 겁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뭘 어떻게 돼요? 교수님 지금 김지호, 신인규 저는 이런- 빵으로 갔습니다. 이건 빵. 뇌물 이거 뇌물이에요. 아니 나. 뇌물이 아니라 빵. 나한테 왜안 기업백도 보내는 아닌데 거야? 무슨 뇌물이? 이거 나한테 아, 뭐 교수님 제가 또 따로 한번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네. 이거 신인기 변호사가 교수님 빵 좋아해서 이러더라고. 좋아해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근데 안 가져와. 그래놓고 스텝들어만 돌려요. 이런 아니, 식으로 고생하시니까. 교수님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 뭘 김과 기대해요? 빵에 이어 이제 사과 다음. 하나 갖다 줄게. 대표님이 보낸 것 중에 하나. 기대 좀 해봐야 대표님이 되는데. 보낸 선물이 있는데요. 아, 그 중에 사과 하나를 갖다 드렸습니다. 하나만? 박정우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사과 노래를 불렀는데 그랬었죠. 드디어 하나를 받을 수 하나를 있게. 하나를. 알겠습니다. 아, 근데 오늘 또 최진봉 교수님 자. 팬분께서 또 그래요? 슈퍼챗 쏘셨네요. 맞아요. 아유, 이, 감사합니다. 이 캐리 정보님 네. 맞아요. 진짜 택배를 보냈어요. 근데 어디 갔어요 진짜? 받았어요? 아니, 저기 있는데 아, 교수님 있다고요? 교수님 거도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예. 아니 그 무슨 말이에요? 저기 왔어요. 박 선물이 기자님 오마이티비로 것도 왔어요. 마지못해 넣었어요. 이걸 읽어야지 마지못해. 나한테 보내야 고맙습니다. 되는데 혼자 보내는 게 너무 미안하니까 네. 박정우 기자. 아 가져왔어요 마지못해. 거기서?
내가 그저께인가 택배로 와 있더라고요. 아. 아유 고맙습니다. 아 그게 아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또 실명을 모르니까. 근데 이 근데 캐리 정보님 이거 안 쐈으면요 나한테 안 줬을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온주도 지금. 오늘 지금 캐리 정보님이 슈퍼셀 쏘니까 이제 박정호가 실토를 하고 있군요. 박지영님 감사드리고요. 정말 고맙습니다. 따뜻합니다. 네, 아유, 박봉규 뭐 이렇게 따뜻합니다. 참 훈훈하게 저희가 네. 또 예. 이렇게 박봉규 김지호 올 때 시작해보니- 이런 일이 없잖아요. 김지호. 알겠습니다. 박인호. 박인호. 12월 둘째 주에 사라지는 사라지죠. 박씨 아니 잘 생각해 이걸 내가 만들 얼마나 여기서 신인규 변호사 기억나요 안 나요? 이거 월요일 날 편성해 달라. 예. 그렇게 얘기해서 아니 편성을 그거는 했더니 이미 화면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오마이 TV에 증거가. 많은 알겠습니다. 영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신인규 변호사를 제 변호사로 선임하겠습니다. 예, 저는 팩트의 편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팩트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지호 부대변인 좀 실망하고 좀 실망 안 섭섭해할 것 해요. 같아요. 네. 아 김지호는 제 예. 말을 잘 듣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럴 때 우리 김지호 부대변인님이 쏴야 돼요. 이 방송 나타나야 보고 되는데. 계시면 안 봅니다. 슈퍼챗 빨간 거 한번 요럴 때 들고 그러니까 오면은 또 이게 결정적으로-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결정적으로 안 쏩니다. 저 그때 한번 쐈잖아요. 저는 그랬었죠. 그때. 근데 네. 요게 매부쇼보다 적었죠 금액이. 그래서 얘기해가지고 매부쇼 왜 끝나고 그러세요? 맞췄어요 나중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저는 자, 돈이 많이 없습니다. 흰수염 고래님 갓진 목이라 올려. 흰수염 고래 하면 생각나는 게 민물장어죠. 다시 한번 민물장어. 제가 저 윤도현 가수님 존경합니다. 그것도 심지어 얼마나 본인 좋아하는데. 18번이라며 그게 노래. 근데 그걸 민물장어라고 네, 얘기할 제가 수 너무 좀 있습니까? 더워가지고 좀 착오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놀려먹고. 예, 끝까지 뽑아 먹으시네요 대단합니다. 교수님이. 아니 복라인 딱 한 명인데 방송 많이 한다고 전화하고 전화하고 아유, 박인호 차 빼라 박인호. 그러고. 저 폐지하라고 그러고 참. 폐지가 아니고 힘듭니다. 살아오려고 그런 겁니다. 네. 원래 있었던 대로 가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상 회복. 예, 원상 그렇습니다. 회복. 네. 알겠습니다. 김지호는 방통위원 안 가시죠? 안 가요. 방송한다고요. 내가 몇 번을 얘기해요. 아주 절대로 안 갑니다. 확고한 의지를 확고한- 보여주시죠. 방송이 중요하죠. 방통위가 뭐가 중요해요? 안 갑니다, 여러분.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앞에 서두가 좀 길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날씨가 덥고 음. 좀 뭐 요즘 대정부 질문이나 현안들을 보면은 너무나 화가 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저희가 또 좀 웃으면서 예. 시작하자부터 최준명 교수님이 또 이런 이렇게 뭐 좁고 뭐 요즘 유행하는 뭐 밴댕이 그거 아니죠. 이런 이 속 좁으신 분이 아니에요. 간장 종지 이런. 그러니까 박인호 쪽이 얘기도 아니시죠. 이것도 장난으로 얘기하신 거냐? 아니, 아니요, 당연하죠. 진심이에요. 그건 장난이죠. 왜 진심이에요? 장난이라뇨. 진짜 없더라고. 진심이라고요. 알겠습니다. 김지호 요거는 반은 김지호 진심 부대 같습니다. 진심이에요. 이거는 웃기려고 하시면 아니 전혀 아닙니다. 웃기려고 하는 말이라. 웃음 속에 진심이. 언증 유골이라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저희가 예. 뭐 웃으면서 시작을 해봤지만 예. 어제 대정부 질문 우리 신인규 변호사와 김지호 부대변인이 예. 어제 이제 아침에 저녁에. 저녁에 그 열어주기도 했고 대정부 질문 보니까 한덕수 총리 뭐 김영은 국방장 장난 아니더라고요. 싸우러 나온 것 같아요. 아니, 대통령 막 한덕수 총리가 삿대질하면서 장경태 의원한테 삿대질하면서 무슨 소리 하냐고 독도가 우리 땅 독도가 우리 땅 맞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뭐 이러면서 뭐 독도 얘기하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참모들이 싸워라. 그게 기억나시죠? 그걸 실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싫잖아요. 네. 그 본인이 사표가 있는데 사표도 안 받아주고 계속 하라고 그러잖아요. 능력 있어서 하라고 한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말 잘 듣고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 임명했다가 지금 총리 인준 안 될까 봐 네. 그래서 무서워서 못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 그런 상황에서 저 사람이 자리 지켜주니까 자기는 얼마나 좋아요. 아니 제가 네. 볼 때 뭐 임기를 같이 할 것 같아 대통령하고 지금 한덕수 총리가 최장수. 네, 최장수로 5년 갈 것 같아요. 5년. 그냥 감사해서 고마워서 열심히 싸우는 것 같은데 그 싸우는 모습이 너무 처량해 보여요.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요. 네. 예를 들면 본인이 정말 주관을 갖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책임 총리로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무작정 야당 의원들에게 삿대질하고 같이 싸우고 소리 높이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논리도 맞지 않아요. 말하는 걸 보면 그런 모습이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나이를 저만큼 이제 나이도 많으시고 네. 모든 직책 다 하셨잖아요. 대통령 빼고 솔직히 얘기하면. 총리만 2번 했어요. 그러니까요. 총리만 그런 두 번. 분이라면 네. 좀 마지막에 국민들 관점에서 맞는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이제 뭐 아니 저 마지막 소리 지르는 거 보세요. 아닙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고 대통령이 천만에요, 제가 천만에요 볼 이렇게 때 계속 외치더라고요. 저런 모습을 뭐 모르겠습니다만 제 추측입니다만 대통령이 칭찬했을 수도 있어요. 총리님 잘하셨다고. 그러니까 칭찬받는 총리. 칭찬 한번 받으니까 이제 더 그러는 거지. 근데 저런 모습을 국민들이 그러면 설득력 있게 듣겠습니까? 저는 네.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저 나이 저렇게 나이 많으신 분이 75세. 대통령의 어떤 뭐랄까 뭐 그야말로 뭐 입이 네. 돼서 그 대통령의 입의 역할만 아, 하는 모습 보면서 책임 총리로서 역할을 삿대질 할 수가 못한다. 있나 저렇게? 안 되죠. 총리가 아니
야. 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한테 삿대질할 수가 있습니까 저렇게? 아니 장경태 의원도 삿대질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총리라는 사람이 답변하면 저렇게 이게 삿대질을 한다는 게 말이 뭡니까? 되냐는 거예요. 기본적인 자세가 잘못됐어요. 국민을 향해서 삿대질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국민의 대표한테.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고 국민의 대표가 질의하면 성심성의껏 답변해야 될 게 네. 공무원의 책무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감정을 가라앉히고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인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싸우자고 나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이건 국민들이 이 모습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총리의 이런 모습, 대한민국 총리가 국민의 대표들 앞에서 삿대질을 하고 있다, 소리를 지른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변호사님? 저거는요 예. 굉장히 심각한 게 뭐냐면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긴 합니다만은 임명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민의 대표, 그러니까 네. 장경태 의원은 뭐 나이가 젊고 나이 많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선수도 상관없이 네. 국민의 대표에 대해서 삿대질하고 소리 지른다는 얘기는 국민한테 화내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겠죠. 아니 국민의 월급을 받는 공복이고 1인지하 만인지상 아닙니까 국무총리가? 근데 네. 그 자리를 지금 두 번째나 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가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 그러니까 국민을 향해서 저 삿대질하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왜 그러느냐?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개원식도 안 와버리고요. 그리고 국무위원들한테도 싸워라라는 주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저는 그대로 반영돼서 오히려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 국민을 무시하고 더 국민한테 화내고 더 국민과 싸워야지만 사는. 그 제가 이거를 줄여서 싸사남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싸사남. 싸워야 사는 남자. 아, 싸사남입니다. 싸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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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사남 한덕수. 근데 이분이 총리를 두 번이나 했는데 그렇죠. 이게 싸워가지고는 될 게 아니라는 거를 저 정도면 아셔야 되거든요. 그럼 본인이 윤석열 정부랑 이 결이 안 맞으면 사표를 쓰거나 네. 뭔가 이렇게 다른 방향을 찾아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저는 가셔야 된다. 왜냐하면 이분이 아까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안 해본 직책이 없어요. 대통령 빼고 뭐 주미대사 그죠? 뭐 뭐 기재부, 뭐 경제수석도 경제수석 뭐 안 한 게 없는데 네. 총리를 두 번 했으니까. 바꿔하면서 진보 보수 다. 네, 총리를 두 번 했으니까 네. 뭐 할 말 다 했지만은 저렇게까지 끝까지 노욕으로 싸사남이 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끝까지 임기를 마치면서 네. 끝까지 해먹겠다. 저는 음. 이런 말씀하면 참 죄송하지만 정말 네. 추잡하다. 네, 추잡한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추해요. 그러니까 이 한덕수 총리뿐만이 아니고 김영현 국방장관 비롯해가지고 네. 국무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싸우러 나온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아니 뭐 이게 보면서 한편에서는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한편에서는 이게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지. 황당해요. 아니 참고로 네. 저 김용현 장관은 이 말씀 드려야 되는 게 네. 우리가 계엄령에 대해서도 제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논 거를 얘기도 했어요. 물론 저도 이걸 가지고서 뭐 계속 정권을 뭐 끝내고 이런 건 아닌데 당연히 경고적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왜냐하면 계엄이라는 건 대통령의 의지 아닙니까? 대통령 권한이니까. 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권한을 하도 사유화하다 보니까 계엄도 의도된 비상을 일부러 만들어 가지고 발동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지적했더니 계엄하면은 국방부 장관이 주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계엄사령관도 그렇지. 임명하고 하는데 저는요 김용현 장관이 국회 나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네. 입 조심하세요 그러잖아요. 음. 그 협박입니다. 이거 협박. 협박이지. 화내는 게 아니라 아니 군을 총괄하는 국방부 장관이 국민의 대표를 협박질을 하거든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 와 저는요 물리력을 갖고 있는 군의 수장이 네. 와서 국무위원 국민의 대표에 대해서 협박질을 하는 걸 보면서 야 대한민국이 지금 거의 윤석열 정부가 맛이 가도 이건 제대로 가버렸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어제 이제 대정부 질문이 이제 2시에 열리기로 했었는데 2시에 열렸으면은 최주문 교수님이 방송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보면서 대정부 질문 넘겼을 네. 그러니까. 텐데 5시간 연기가 돼서 열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너무 신은규 왜 변호사가 그러는 거야? 방송하게 그러니까 됐는데 국회는 왜 이러지? 나를 싫어하나? 저를 좀 키워주려고. 신은규 변호사를 신기 좋아하는 변호사는 아니 근데 박종원 의원님 왜 슈퍼챗 들어오셨는데 왜 안 읽으시는지 자기한테 왜 그런 거라고. 슈퍼챗을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야, 읽어주시니까 신기해요. 아니 저도 지금 들어왔는데 오랜만에 예. 정성주님 빨간색도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마이TV를 응원하시는 대한민국이 원하는 건강한 아유, 정치 신인규. 님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거예요? 그 멤버세요 거기? 예? 시대 뭐 있잖아요 이거
아니 그냥 예. 저를 가족? 좀 이렇게 아니 가족 아니고요. 가족은 아니고. 아니 가족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네, 마시고 네. 저를 네. 굉장히 응원해 주시고 네. 어제도 제가 딴 방송 갔는데 또 이렇게 거기서 응원해 주시고 쏘시고. 거기서 쏘시고 그러니까 팬이시네, 아, 너무 많이 쏘시진 마세요 우리 정성준님. 아유 너무 이렇게 네. 또 경제적으로 이걸 저희- 또 너무 많이 저희 출연되실 것 최주문 같아서. 교수님하고 이제 신인규 변호사가 예. 근데 슈퍼챗 배틀에도 괜찮겠네요. 아유, 무슨 또 누가 더 많이 들어오나. 오마이TV면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럼 최진범 교수님 팬분들 여기서 한번 또 팬분들이 또 일어나셔야 릴레이 될 또 것 슈퍼챗 여기는 보내실 이제 것 같은데. 물론 늘 말씀드리지만 슈퍼스로 오면 오마이 TV가 다 그렇다고 가져가는 거예요. 오마이 TV가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 없고요. 저희랑 관계가 없어. 출연료에 녹아 있습니다. 다. 뭘 녹아 조금씩. 아니 근데 이런 거 정말 상부에 대표님께 예. 보고되는 건 맞습니까? 저거 안 궁금해요. 돼요. 아니 안 보고가 돼 안 되는 있어요. 것 같아 보고 안 지금. 그리고 네? 녹아 있다는데요. 저거 한 100분의 1 정도 녹아 있습니다. 100분의 1만 녹입니까? 많이 안 녹아요. 많이 지금 안 또 녹여요. 들어왔잖아요. 또. 오. 아, 이도경님 정말. 예. 세 분 조합 구십니다. 야, 신인규님 역시. 구박하지 마세요. 역시. 아하. 신인규 구박하는 건 웃기려고 네. 하는 거고요. 네. 김주호 빼는 건 진심이고요. 진심이고. 아유. 아 이거 정말 좀 상부에 네. 저는 보고가 알겠습니다. 반드시 보고. 필요하다. 교수님 맞지 보고를. 않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안 합니다. 그 데일리로 좀 편성. 그러니까 좀 그렇게 검토돼야 돼요. 이거 걱정됩니다. 데일리 편성했다 딴 놈이 또 들어올까봐 이게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못 하겠어요. 이제 제가 요번 이제 학기 끝나면 네. 그는 안식년이기 때문에 아. 그때 편성을 해보도록 야. 하겠습니다. 꼭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편성을 요청해도 안 돼, 다른 안 돼. 돌이 들어올 수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심해야 절대 안 된다. 됩니다. 아, 지금 안 알겠습니다. 합니다. 조심해라. 이대로 가요. 알겠습니다. 바꾸지 말고. 알겠습니다. 예, 아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진짜. 어제 이게 예. 국회 본회의가 연기가 돼가지고 이런 경우도 처음이거든요. 예. 그리고 유인촌 장관은 일본 갔대요. 그래서 대정부중에 못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국회 동의 이제 받고 간 게 아니고 먼저 갔고 사후에 사인 맞아요. 받는다, 네. 도장 받는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이거 아니 근데 뭡니까? 저는 그 국방부 장관하고 또 한 명 더 있잖아요. 두 네. 사람 외교부 장관인가요? 조태열 장관. 그 사람들이 회의 참석차 무슨 네. 행사가 있어 어제 왔다. 행사. 근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대정부 질문에 자리에 참석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회의 가는 게 중요합니까? 그리고 국제 행사라고 하던데요. 사실은 거기서 뭐 기념사나 이런 거 하겠죠. 본인이 가면 그거 대독해도 되는 겁니다. 차관이 가서 굳이 본인이 거기 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꼭 본인이 없으면 안 되는 뭐 예를 들면 협상하기 위해서 양국의 대표 뭐 국방장관이나 양국의 외교부 장관이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큰 행사에 본인이 그냥 그 웰컴 스피치든 뭘 할 거 아닙니까? 그거 하러 가는 걸 본인이 갑니까? 아니 대통령도 바쁘면 대신 읽잖아요. 그렇죠. 국무총리가 대독하고 네. 아니면 뭐 수석이 와서 대독하고 이런 경우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문제를 회의 참석 때문에 본회의에 참석을 안 한다? 네.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오기 싫은 거예요. 그냥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고요. 대통령이 그따위로 죄송합니다. 대통령이 그렇게 국회를 무시하니까 예를 들면 뭐 인사청문회 채택 안 돼도 다 임명해버리지 거부권 행사하지 이따위로 하니까 네. 따라하는 거예요. 오늘 워딩이 좀 센데 이거 잘라서 오늘- 쇼츠로 저희가 딱 잘라. 하지 마세요. 오늘 용산 폭격기. 어, 용산 폭격기 왜 진짜. 아, 그러니까 이거- 김지호 와. 부대변인한테 지금 밀리면 안 되니까 폭격기가 변하고 있는 거야 점점. 검찰 폭격기,를 견제하기 위한 용산 용산 폭격기. 폭격기. 야, 알겠습니다. 교수님 너무 제가 아, 발언을 좀 환영합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시하니까 진짜 아, 장관도 무시하니까 똑같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 한두수 총리가 이렇게 막 삿대질하고 이런 것도요. 음. 대통령이 뭐 그 개원식에 와서 참석도 안 하지 국회가 비정상이라고 얘기하지 정상화했나. 네. 그러니까 자기 관점에서 정상화잖아요. 국회는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어요. 정부나 정상화 시키세요, 제발. 정부가 정상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국회가 유일하게 견제하는. 아니 김문수 후보가 뭐라 그랬으면 지금 장관 됐지만 네. 국회만 없으면 해볼 만하겠다. 그런 얘기했어요. 방송에서. 네. 그 말은 뭐냐면 국회 빼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다 된다는 거잖아요. 국회 빼고는 자기가 어떤 말을 해도 아무도 제재를 안 그렇지. 한다는 거잖아요. 예. 유일하게 제재하는 것이 국회 입법부예요. 국민의 민심이 들어 있고 국민들이 그렇게 국회 의석을 마련해 줘서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그걸 가지고 견제하고 있어요. 그게 뭐가 정상화 아닙니까? 정상으로 잘 돌아가고 있어요. 국회를 무시하는 인사청문회 안 된 사람 계속 임명을 하지. 그리고 뭐 거부권 계속 행사하지. 입법부를 완전히 무시해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개원식에 참석도 안 하지. 이렇게 하면서 누가 정상이 아니고 누가 비정상이에요? 국회가 비정상이에요? 대통령이 비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 개원식에 안 오고 지금 부인의 생파하고 생일 파티가 더 중요한 거죠 국회보다. 아니 저는 진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부 요직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 묻고 싶은 게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헌법과 완전히 다르게 국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한덕수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은요. 이 나라의 주인을 윤석열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나라로 보고 윤석열 김건희 소유자에게
충성 맹세하고 있는 거 아닌가. 월급을 국민이 주고 있는데 마치 윤석열 대통령에게 월급을 받고 있다라고 네. 착각하는 거 아닌가. 아니 저는요. 우리나라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이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우리 헌법이 선언하고 있고 대통령도 국민이 뽑았고요. 국회의원도 역시 국민이 뽑았습니다. 삼권분립 체제 하에서 입법부는 입법부 역할을 하는 거고요. 행정부는 행정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상호 존중을 통해 가지고 본인들의 권한을 행사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일관되게 이 나라의 주인은 자기 자신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어요. 모든 권한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수사권 그리고 사면권, 거부권, 네. 그리고 임면권까지 본인 마음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이렇게 되면 주권자인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을 이제는 회수할 때가 된 거 아닌가. 우리 대한민국 헌법 8조에 보면은 네. 7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나오거든요. 대통령은 가장 높은 봉사자입니다. 가장 큰 봉사를 하셔야 되는 분인데 네. 완전히 지금 소유 개념에 대해서 착각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이제는 들고 일어나서 이 나라를 좀 정상화하는 데 나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이제는 뭐 더 이상 인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까지 더 참겠어요, 정말 그렇지. 이제. 사실 어제 또 보도가 된 사진이 있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서울 일선 지구대를 찾았어요. 자, 지금 사진 보시는 것처럼 네, 지구대 또 이제 소방 순환 구조대 찾아서 간담회하고 치킨 떡볶이인가요? 뭐 양념 치킨인 것 피자도 같기도 있는 것 하고. 같고. 햄버거도 있네. 네, 이게 피자, 치킨 그렇게 있는 네. 거, 햄버거도 있고. 저기 계신 요 선생님들 연령대를 보면 그냥 네. 밥 먹는 게 낫지 않을까? 뭐 모르겠습니다. 네, 뭐 네. 선호도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찾아가서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요. 뭐 아니 며칠 전에는 이제 네. 봉사하는 사진이 나왔고 이번 이제 그저께 이렇게 일선 뚝섬 순환구조대 아니면 뭐 지구대 이렇게 방문해가지고 이 마포대교를 걷고 뭐 자살 예방하는 이게 뭐 자살 예방 이 날 관련된 날 자살 예방 및 구조 이제 관계자를 격려하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에 맞아서 갔다고 합니다. 저 포즈는 어디서 많이 본 포즈인데요. 그러니까. 아니, 저거는 한동훈의 그 애교 허리, 포즈, 예, 허리에 애교 허리에 포즈. 손 올리는 경선 때 많이 나왔던 포즈인데. 네. 저는 같은 대통령의 부인이 예. 마치 대통령 같아요. 아까 사진을 쭉 보세요. 뭔가 아니 저렇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부인이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뭐 어디를 가가지고 단독으로 그것도 밑에 네. 대통령실 문양 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 홍보 거기다 올려놓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대통령실을 찍어가지고 지시하는 듯한 보이지 않습니까? 저 손 동작. 아니 저뿐만 아니라 아까도 보면 앞에 가고 뒤에 경찰들이 따라와요 이렇게. 근데 그런 모습이 예를 들면 네. 대통령 부인 정도가 하는 역할을 하면 보고를 받거나 이런 게 아니고 가서 격려하고 이런 역할을 주로 합니다. 아니면 뭐 돌봄 시설이나 이런 데 가서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거 얘기하고. 그것도 이제 그림자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손이 한 일 그렇게 해야 왼손 돼요. 모르게 근데 하죠. 지금 보통. 보세요. 야. 거의 단독으로 대통령처럼 돌아다니면서 뭐 예. 뭘 지시를 하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설명을 듣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단독으로 돌아다니면서 마치 뭔가 요 애교 포즈 보세요. 네, 이거 봐 지시하는 것처럼 뭐 물어보는 건지 지시하는 건지 뭐야, 모르겠지만 생명의자나 예. 보면서. 그런 거를 지금 저렇게 하는 거 단독으로 이건 예전에 그 대통령 부인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경찰 지구대를 찾아간 것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통 가서 네. 뭐 격려하고 인사하고 이렇게 오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실도 저거를 또 굳이 저렇게 대통령실 마크가 달리는 홍보 수석실에서 아마 운영하는 것 같은데 홍보 네. 사진이잖아요. 대통령실 공식적으로 올라와 있는. 근데 저런 사진을 올려놓은 것도 대단히 이상.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그 김건희 여사가 어디 예. 방문하면 김건희 여사만 포커싱돼서 나오는 사진이 너무 많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아웃포커싱 돼 있고. 네,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런 뭐 예를 들면 이 정도로 악수하고 이 정도는 오케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건 현장에 가가지고 지시한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아니면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네. 대단히 이상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몇 장을 올린 거예요? 다 지금 한 10대 장을 올린 것 같은데요. 지금 대통령실 문양 박아가지고. 그리고 다양하게 아니 올려놨습니다. 보통은 대통령과 부인이 같이 가면 그렇죠. 그렇게 갈 수는 네. 있어요. 근데 단독으로 저렇게 뭔가 대통령 뭐 순시하듯이 가는 거 예. 이거 대단히 이거 위험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이정호 씨가 VIP라고 얘기하죠. 기억나시죠? 네. 그 멋제 매배인 거기서 네, 이정호 그 전 사람이. 야. 그러니까 저렇게 저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많이 찍었네요. 네. 심각하다. 많이 올려놨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가면 다 있는 거잖아요. 저 네. 사진이 야, 공개돼 있습니다. 대놓고. 아니 그러니까 외국에서 야. 볼 때 네. 외국의 외국인들 막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실이 어떻게 되지 홈페이지 왔다가 이거 보고 누가 성 대통령인지 오, 두 번째구나. 아, 두 박근혜 번째. 이어서 두 번째구나. 모르는 모르는 대통령이라구나. 분들은 그럴 그렇게 수 생각할 있죠. 수 있죠. 착각하겠다. 생각할 수 그럼요. 있어요. 그렇게.
착각할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저는 이제 사진을 보다 보니까 예. 한동훈 대표랑 공통점이 한 두 가지 있네요. 아까 그 아. 애교 포즈도 있고 네. 또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것도 둘이 공통점이네요. 아. 한동훈 대표랑 그러네. 둘이 같은 점이 많은 것 같고 저는 예. 김건희 씨 저러고 돌아다니는 게 사실상 경찰과 소방에 대한 좀 업무 방해 아닌가 싶어요. 아니, 저분들 지금 얼마나 바쁘시고 특히나 소방 같은 경우도 네. 지금 뭐 의료 붕괴라든지 여러 대란으로 많이들 힘드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 가가지고 사진 찍으려고 자기 사진 박으려고 저렇게 찾아간다라는 게 전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좀 대통령 영부인으로서는 좀 선 넘는 짓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 들고 지금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마포대교 간 그림이 좀 나왔는데 네. 마포대교를 갈 게 아니라 지금 김건희 씨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청을 가야 되거든요. 네. 중앙지검에 가야 될 사람이 마포대교를 갔다라는 게 저는 좀 오류인 것 같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검찰의 핸드폰을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구속사유라고 하면은 도주 우려랑 증거 인멸인데 증거 인멸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범죄 혐의들이 너무 중대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속영장 청구할 때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요거 가지고 구속하기도 하거든요. 네. 사실상 지금 가야 될 곳은 검찰청 내지는 구치소로도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는데 어디 지금 마포대교를 활보하고 저러고 다니고 있고 더 심각한 곳은 봉황문이 저 대통령실을 밑에 박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렇게 다닌다는 것 자체가 어. 전 너무 참담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지금 네. 이상해졌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 아마 그걸 저는 전반적으로 보여주는 저 사진 아닌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아, 이거는 이 사진을 이제 추석밥상에 올리고 싶었나 봐요. 제가 봤을 근데 때는 그럼 이거 올리면 봐라. 내가 이렇게 나서니까 지지 오를 거다. 내가 뭐 이거 V 좀 제로인데 내가 V 제로야. 내가 그걸 보여주는 대통령 겁니까? 대통령 꼭두각시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거 올려놓으면 야. 마이너스예요. 뭔 지지율 올라가요? 제가 볼 때 마이너스고요. 네. 대통령실의 사진이 보통은요 웬만해서는 최소화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함께 찍힌 사진이라면 올릴 수 있죠. 저는 네, 보는데 네. 단독으로 저렇게 많은 사진을 올리는 것 자체는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뭐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이 보면 마치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해를 하면.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떤 행사에 같이 가는 게 영문이라면 그때는 사진이 찍힐 수 있지만 본인 혼자 포커싱돼서 사진이 나온다거나 이런 모습은요 최소화해야 한다고 저는 봐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잖아요. 본인 뭐 선출된 권력도 아니잖아요. 네. 본인의 남편이 대통령이니까 그냥 대통령 부인이 된 건데 마치 본인이 권력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저런 모습 보이고 저걸 홍보에 너무 많이 올려놓는 것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상당히 불편하게 느끼게 만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점도 사실은 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이게 수심위가 수심위에서 끝나자마자. 불기소 권고 내린 다음에 이원석 총장이 뭐 이거 받아들인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지만 처벌할 조항이 없어서 뭐 이거 법 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서 마무리 국면을 가다 보니까 공개 행보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아니, 수석 영상도 찍고 디올백 받은 거는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아니고요. 네. 그건 범죄 혐의다. 제가 정정해드리고 이런 게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에요. 이러고 다니는 게 아주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고 전 이게 참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불쾌하고 정말 기분이 나쁜 게요. 네. 이게 지금 국민들이 김건희 씨에 대한 여론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근데 이러고 활보한다라는 것은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난 무시하고 가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전 겁대가리를 잃어버린 거 아닌가? 제가 죄송합니다. 아주 험한 말로 예. 이 겁을 상실했단 말로는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겁대가리 없이 이러고 활보하고 다닌다.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을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너무 불쾌하고 이 나라의 주인이 아까 제가 국민이라고 아까 서두에도 밝혔었는데 네. 저러고 다니면요 정말 겁을 상실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응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언제까지 놔두고 언제까지 저 선출되지 않은 비선이 이제 비선도 아니에요. 공개 행보를 저렇게 하잖아요. 하하. 아, 드러나는 비선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사실은 후보 때 윤 대통령 후보 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사과하면서 뭐 내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사진 보세요. 누가 봐도 이걸 내조라고 보겠습니까? 자신이 이제 단독 내조가 행보를 아니지. 하는 건데. 네. 아니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드러나는 비선이라는 건요 예. 아이스 핫초코 같은 형용 모순 개념이에요. 원래 비선이라 그러면 몰래 다녀야 되는데 드러나는 비선이라는 이 형용 모순을 저는 정말 못 견디겠어요. 이게 정말 나라가 어떻게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미친 것 같아요. 제가 볼 네. 때는 거의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것 같습니다. 수심이 결과 나오고 그러니까 명품백 이건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공개적인 행보를 뭐 계속 이어갈 거 아마 뭐 추석 연휴 때도 어디에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러겠죠. 이어가고 있는데 최재형 목사 수심이도 열리지 않습니까? 열려요. 뭐 맞아요. 열흘 정도 뒤에 열릴 것 같은데 예.
그 결과를 보고 나서 또 최종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심위가 열리지 않을 걸로 아마 이원수 총장 생각했었나 봐요. 다 정리된 걸로 멘트했다가 지금 또 자신의 이제 임기가 끝난 다음에 이게 결과 나올 것 같아서 검찰도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죠. 물론 수심위 결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늦어지니까 시점이 그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재형 그러니까 수심위. 제가 볼 때는 네. 수심위가 상당히 딜레마에 빠질 거예요. 아, 딜레마. 왜냐하면 자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 거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청탁, 아 그렇죠. 청탁에 대한 거. 두 번째는 뭐 주거 침입. 요걸 두 가지로 한 거거든요. 카톡 보내고 죽어치면 그러니까 아니 승낙 받고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그게 웃기잖아요. 근데 예. 그렇게 걸었어요. 그게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해달라고 아. 요청을 한 거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청탁 네. 문제를 봐야 돼. 그럼 청탁을 누구한테 했어요? 김건희한테 한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최재형 청탁한 거죠. 목사가 계속 그렇죠. 얘기를 하고 있죠. 본인은 청탁했다고 그래. 네, 네. 자기 처벌 받을 걸 알면서도. 처벌받겠다. 네, 처벌 받겠다. 네. 근데 이걸 들여다보고 수사 계속해야 된다, 기소해야 된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자동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또 봐주면 최재형 목사를 처벌을 못 해. 이런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걸 지금. 법적으로는 대항적, 그러니까 필요적 공범. 음. 그러니까 둘이 뇌물은 준 사람 받는 사람 다 그거 있는 같이 거거든요. 가는 거니까.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최재형 목사 입장에서는 분명히 할 수 있을 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처벌하려면 주거침입을 처벌해야 되는데 이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하지 마 이러버리면 다 넘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네요.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못 할 거라고 보는 거고 상당히 어려운 이제 방정식을 받아든 거죠 수심위가. 그리고 이번에 수심위로 가라고 얘기했던 데가 어디냐면 검찰 시민위원회예요. 맞아요. 거기서 결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지난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심위와 또 다른 차원의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대상이 이제는 김건희 여사가 아니고 따라오는 아까 신윤기 변호사 얘기했듯이 당연히 따라오는 요소이긴 하지만 네. 최재형 목사에 대한 거거든요. 아. 처벌해야 될지 말지 네. 수사를 해야 될지 말지 너무 싫은 거야. 최재형 목사가 얼마나 싫겠어.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이나 얼마나 싫겠어요. 맨날 가서 뭐라 하고 문제 제기하고 뭐 청탁 있었다 하고 처벌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럼 처벌하는 순간 어떻게 돼? 같이 엮여. 아하.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딜레마. 거예요. 그렇죠. 네. 딜레마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심위가 상당히 고민이 깊을 거고 이번 수심위는 지난번 수심위와 다른 경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오. 되면 당연히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는 다시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수사의 네. 대상에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변호사님 어떻게? 근데 저는 이게 그 수심위 차원에서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해주신 대로 뇌물죄라는 것이 필요적 공범, 이제 법률적으로는 그 대항범이라고 해서 서로 이제 둘 다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그런 유형의 범죄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심위가 상당히 좀 난처한 숙제를 받아 안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전 이게 수심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기능을 못 하는지, 그러니까 국민들을 아무리 참여시켜도 그냥 권력의 입맛에 맞는 그 도구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의미가 없다. 그 더 이상 검찰이 하는 모든 제도가 다 무너졌다라는 반증이고, 그럼 이건 이제 특검에 대한 필요성을 더 높일 겁니다. 그럼 특검으로 이제 가는 건 상수인데, 전 특검으로 간다면요, 특검에서 뭘 들여다봐야 되냐면은 당연히 김건희 씨에 대한 뇌물죄, 알선수재죄, 그리고 변호사법 위반 등등의 범죄 혐의를 수사를 해야 되고. 네. 더 나아가서 우리 특가법 15조에 특수직무유기라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범죄를 수사하는 공무원이 범죄를 인지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했을 때 1년 이상으로 처벌하는 아주 중범죄거든요. 네. 전 이거 덮어준 검사들까지도 저는 특가법상의 특수직무유기죄를 저는 적용하는 그 부분까지도 전 수사가 엄정하게 들어가야 된다. 왜 덮어준 것도 범죄거든요. 그렇지. 전 거기까지도 수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검이. 아, 참 글쎄요, 명품백 가지고 저희가 언제까지 얘기를 되나? 그러니까요. 아니 추석 영상에 김건희 여사 포함해가지고 대통령 부부가 등장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보고 떠올릴 것 같아요. 아, 명품백 그렇죠. 받아야 되는구나 이제. 아니 대통령실이 이런 네. 입장 냈어요 최근에. 저도 네. 보고 경악스러웠는데 뭐 이제 지겹다, 그만 발의 좀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역으로 돌려드릴게요. 네. 아 우리가 징글징글해요 정말. 지겨워요 국민들이. 왜냐하면 자기가 수사 대상인데 어떻게 자기가 거부를 합니까? 거부하면 당연히 재발이 들어가는 게 수순인데 그렇죠. 또 거부하면서 지겹대요. 아니 지겨울 거 없고 우린 계속합니다. 아 재밌어요 안 지겹고. 그러니까 계속해 계속 끝까지 예. 지구 끝까지. 본인들이 이해 당사자예요. 네. 대상이라고. 이해 당사자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 충돌이죠 그게. 그렇지. 이해 충돌이 그렇죠. 일어나는 사안에서 거부권 행사, 자기 부인에 관련된 아. 거부권 행사하고 이게 말이 아니 됩니까? 김건희 뇌물죄를 윤석열 검사가 수사하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아니 말이 거지. 되냐고요 앵커님. 논리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알겠지. 아니 자기 부인 거를 남편이 검사해 안 돼. 검사라고 그러니까. 수사를 해. 근데 지금 그런 꼴이에요. 코미디언들이죠, 이 본인이 사람들은. 그냥 거절해버리고 아, 못하게 네. 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이런 이 국민들이 아니, 볼 때. 장난하냐는 거예요. 장난하냐고 지금. 진짜. 그러면서 지겹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지겨? 아니 우리는 안 지겨워요. 안 지겨워. 나 더 하고 싶어 이거를. 될 때까지 가야 돼. 죽을 네. 때까지.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갑니다. 폭격 들어갑니다. 교수님 세게 폭격 한번 그- 용산 폭격기. 용산 폭격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한번 폭격해 주세요. 가장 강력한 이제 폭격. 얼마 안 남았어요. 두고 보세요. 이게 이거 폭격이 아닌데. 제가 볼 때 이게 본인이 영원히 할 것 같죠?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 2년 반, 뭐 공식적으로 2년 반 남았는데 세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세게 한번. 네.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세게 폭격. 신규 변호사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중간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있어? 수사 다 합니다. 그렇죠. 그거 알겠고 폭격 좀 해주세요. 세게 폭격을 해요. 내가 무슨 김지호 스타일로. 세게. 내가 김지호야? 아 죄송합니다.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의 스타일로 또 그럼요. 이렇게 뭐 역할 지적을 분담이죠. 하고. 은은한 폭격입니다. 네. 은은한 신은 폭격. 신인규가 할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 우리 교수님은 그 네. 스텔스 같은 폭격이에요. 은은하게 안 보이는데 결국은 초토화돼 있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최 교수님의 또 그렇죠. 예, 폭격 맞습니다. 방식이니까요. 존중합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예. 지금 뭐 TV조선에서도 앵커가 네. 김건희 명품백 끝났다 생각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이런 얘기를 음. 하고 있고, 김대중 이제 조선일보 전 주필도 칼럼 통해 가지고 네. 부인 문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진솔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 언론에서도 아 이거 안 된다. 김건희 여사 문제는 그냥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분명한 걸 먼저 네.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렇게 얘기가 조선일보 바뀌었는데 전혀 그렇지 아. 않고요. 똑같아요. 그래요, 조선일보는. 그래요. 전문 분야, 전문 분야. 근데 저렇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네. 자기들이 지금 윤석열 정권이 중간에 탄핵을 당하거나 멈추게 되면 아. 손해를 당해. 그리고 차후에도 보수 정권으로 계속 연결이 돼야 본인한테 이익이 있는 거예요. 네.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자기들 마음대로 보수 정권 좌지우지 할 수 있고 음. 보수 정권 들어서는 본인들한테 이익이 있고 뭐 정부 광고를 받는 문제든 제도를 풀어주는 규제를 아, 풀어주는 그런, 문제든 이것 때문에 이익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이익과 연관된 거지 무슨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권의 비판 전혀 아닙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더 황당한 거 뭔지 저 김대중 씨 칼럼 중에 네. 중간에 지금 저거는 그 부분만 써놨지만 아, 뭐라고 예, 돼 예, 있냐면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하나 처리 못하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 안에. 그러니까 그거는 전대로 뭐 조선 김대중 저 사람이 바뀌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유는 딱 하나. 네. 어떻게든 조선일보 이익을 지켜야겠다는 거야. 그 이유 때문에 사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지지율 10%로 떨어질 수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탄핵도 당할 수 있겠네.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빨리 정신 차려 이런 얘기예요. 박근혜 때처럼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절대로 뭐 네. 옛날에 뭐 저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사람이 막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제가 볼 때는 네. 본인들 이익 때문에 저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조선일보나 뭐 TV조선도 상당히 좀 어처구니가 없는 게 네. 그동안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버르장머리를 누가 나쁘게 해왔습니까? 음. 그동안 옹호해주고 결사옹위한 사람들 아니에요. 아 그동안 한패로 해왔어요. 그동안에 사실상 언론에 탈을 썼지 내밀한 정치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와가지고 사과를 하고 끝내라? 아니 왜 이게 사과하고 끝낼 일입니까? 아니 범죄인데 일반 국민들 죄 지면 네. 사과하면 다 봐줍니까? 그런 거 앞으로 재발 방지할게요, 잘 살게요 이러면 처벌 안 합니까? 안 처벌하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거를 사과 가지고 퉁치겠다라는 것도 너무 좀 어처구니 없는 아주 편파적인 특혜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건희 여사가 갈 곳은 딱 한 군데예요. 검찰 조사실. 거기 네. 말고는 갈 데가 없습니다. 어딜 싸돌아다니고 어디를 지금 대통령 봉황문을 붙여가지고 저 지금 한동훈 포즈하고 다닙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게? 대한민국 국가에서? 네. 저는요 김건희 씨 정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권력 짧습니다. 화무 11홍이고요. 이미 권력도 반은 좀 돌았어요. 이제 아마 옛날처럼 그 전화 돌리고 난리 쳤겠지만은 그 사람들 이제 그거 가지고 폭로합니다. 이제 좋은 시절 다 갔거든요. 저는 국민의 무서움을 알게 될 건데 네. 아직도 국민 알기를 우습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전 조선일보도 인제 와서 사과 운운하는 것은 너무 늦었다. 전 법과 원칙대로 네. 법의 살아있음과 엄정함을 김건희 케이스, 윤석열 케이스에서 저는 반드시 전 보여줘야 된다 저는 네. 생각합니다. 자, 이제 아까 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언급하셨지만 총선 개입 의혹 이게 뭐 맞아요. 지난주에 뉴스토마토 보도 이후에 더 뜨거워질 줄 알았더니 또 보도가 안 나오고 잠잠합니다. 후속 보도는 없어요. 그렇죠. 이 의혹, 특히 뭐 국정 개입 의혹까지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뭐 제기를 하고 있고 뭐 뚝이 무너질 거다 이런 얘기 윤건영 의원이 하기도 하던데 이거 의혹 어떻게 된 겁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제보 받은 거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네. 기자한테 전화를 안 받더라고. 알고 계신 거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사를 쓴 기자한테 전화를 네.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전화를. 아마
뭐 좀 교수님인지 부담스러웠는지 알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전주 알고 전화 안 네. 받아서 좀 물어보려고 했더니 예, 전화 안 받아서 통화를 못했는데 예. 거기서 이제 그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그 뭐 보도국장인가 누가 그걸 편집국장. 편집국장이 냈더라고 요 입장을. 네. 근데 뭐 후속 취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음. 후속 보도가 나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던데 네. 1차적으로는 이래요. 증거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텔레그램 그 내용을 가지고 보도를 한 거잖아요. 근데 텔레그램 내용을 실제 뭐 복사본이든 아니면 캡처본이든 이게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네. 다만 중요한 건 그 몇몇 의원 2명하고 뭐 관계자 2~3명이 지금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그건 제가 확인한 건 아니고 녹취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사람들로 취재하는 거 가지고 녹취를 했을 거고요. 네. 그 녹취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보도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텔레그램 그 캡처본이 없다 하더라도 증언한 사람들의 녹취가 남아 있다고 하면 그걸 증거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랬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A라는 의원이 면책 특권이 보장되는 장소에서는 얘기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게 김영선 의원 것만 지금 불거졌는데 과연 네.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총선에 개입을 했다고 하면 그 한 건으로 끝나는 문제일까요? 아. 예를 들면 한 사람을 어디로 보낼 땐 또 사람이 연쇄적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한 사람 갖고 해결이 안 돼. 전체 네. 판을 짜야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뭐 사실인지 아닌지 지금까지는 아직 모르고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은 아니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으니까 네.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의혹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전체 판을 짜는데도 김건희 여사가 개입됐을 가능성이 의혹은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하다 보면 하나하나 고구마 줄기처럼 하나가 나오면 김영선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줄기까지 함께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고요. 정말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엄청난 이게 왜냐면 사실은 국정농단이에요. 아무 권한도 없고 권력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역할도 없는 사람이 여기에 개입한 거잖아요. 마치 예전에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했던 것처럼 네.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그런 일을 했다면 이거는 정말 탄핵의 가장 중요한 사유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이제 취재가 어떻게 되고 또 폭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또 관계자들 중에 누군가 정말 마음 먹고 폭로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게 나오는 순간 이거는 이제 그렇죠.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태풍의 눈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그렇죠. 느낌? 지금 상황은 폭풍 전야 느낌 이런 상황도 가정해 볼 수가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뭐 근데 들으신 거 있어요? 저는요 네. 그 어제 뉴스토마토 편집국장님의 그 내용도 좀 매우 유의미하다라고 보는 게 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본질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게 뭐 지금 본질. 텔레그램이 나오냐 증거가 뭐냐 네, 네. 뭐 지금 또 여권 관계자들 내지는 또 개혁신당 관계자들이 방송 나와가지고 뭐 보긴 봤는데 뭐 완결성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논점을 흐리는데요. 네. 그러니까 논점은 딱 하나입니다.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 봤던 그 한동훈 포즈했던 그분 있죠. 마포대교에 갔던 분. 권력의 핵심. 네. 그 권력자가 공천 개입을 했냐 안 했냐가 핵심이에요.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그럼 공천 개입은 뭐냐? 민주주의 파괴 중대 범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이미 처벌된 사례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공천 개입이 있었냐 없었냐 요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공천 개입이라는 것은 김건희 여사가 단독으로 해도 공선법 230조 위반이 되고요. 네. 대통령과 같이 해도 255조 부정선거 운동죄로 처벌이 돼요. 그러니까 같이 하면 공범이고 혼자 해도 단독 범행이 된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고 공천 개입에 있어서 뭐 완결성이 떨어져가지고 뭐 이준석 의원은 봤는데 알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건 완결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김영선 의원을 딴 데 가세요. 뺀다. 이것 자체가 개입인 겁니다. 뭐 그 사람을 빼고 누구를 심고 그 완결이 돼야 범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네. 뭐 대통령실도 입장 그렇게 내지 않습니까? 아, 원하는 사람 꽂은 거 없다. 그거는 구속 요건이 그게 아니에요. 아. 누구를 빼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공천 개입했냐 안 했냐 이게 핵심이다. 아. 했으면 범죄, 안 했으면 무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꾸 완결성이라는 좀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그리고 대통령실의 입장을 보면 저는 상당한 개연성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김영선 의원과 김건희 씨 둘 사이의 연락인데 김영선 의원은 완전 펄쩍펄쩍 뛰고 있거든요. 부인하면서 그러니까 맞아요. 연락한 적도 없다 이러고 네, 있어요. 네. 근데 김건희 씨는 대통령실에서 고소고발도 안 하고요. 뉴스토마토에 대해서. 그리고 입장을 봐도 문자 연락은 했던 거를 전제하고 부인 안 해요. 그러면서 그 개입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네. 그 완결성론을 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반박도 공천 개입을 했냐 안 했냐에 대한 답이 아니에요. 아. 헛소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도 그 부분 지적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고양이가 생선 가게를 지나갈 수 있습니까? 고양이가. 그러면 2024년도 2월 3월에 지금 김영선 의원 관련된 요 공천 개입. 그러니까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굴 꽂았냐의 완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굴 빼는 것 자체가 공천 개입인데 아하. 이거 2024년도 2월 3월에도 김영선 의원 관련돼서 있었다라고 전제하면요. 네. 김영선 의원을 2022년 6월 달에 재보궐 공천 준 게 이준석 대표거든요. 2022년 6월 달에. 맞아요. 그 그때 당시에. 정권 시작하자마자 한 달째 됐을 때 선거 치렀고 다 이겼거든요. 국민의힘이. 그러면 그때 김영선 의원은 경기 일산에서 정치하던 사람을 맞아요. 창원 의창에 누가 꽂았을까? 그럼 이거 이준석 의원이 공천했다 그러면은 공천의 이유를 좀 밝혀줬으면 좋겠고요. 네. 만약에 그때도 김영선 의원 공천 관련해서 권력에서 누군가 개입을 해서 꽂았다라고 한다면은 그거야말로 또 공천 개입이고 선거법 위반이에요. 아, 이거 중대 범죄입니다.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따져봐야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사안이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 네. 정말 국정농단, 국정농락에 이제 끝까지 오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알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면 지금은 이거 가지고 국민들의 여론을 가지고 간볼 때가 아니고요. 네. 알면 아는 대로 이실직고하고 뉴스토마토도 지금 후속 취재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좀 기다리면 진실은 곧 밝혀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간 문제라고 봐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체제 시절에 김영선 전 의원을 창원에 공천한 사람은 또 누구예요?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이준석 의원이 얘기했던 2024년도 2월 3월 그때 뭐 개혁신당 입당까지 타진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문자에 만약에 김해로 가세요만 나와도 공천 개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심각한 문제고요. 네. 지금 2024년도 2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에서 30% 사이였잖아요. 맞아요. 근데도 공천 개입을 시도했다라면은 2022년도 6월 달에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5%입니다. 그때는 아하. 안 했을까요? 저는 고양이가 생선 가게를 어떻게 지나치겠느냐 예. 그 논리로 전 여쭤보는 거예요. 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김해로 제가 가세요. 이 내용이 있냐 없느냐. 아니면 이준석 의원은 왜 그때 김영선 의원을 공천했는지를 공천했는지. 좀 밝혀주면 좋겠어요. 왜 이준석 공천했는지. 의원이 밝혀야 된다.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 자, 교수님 저희도 같이 뭐 한 마음으로 방통위원회 가세요 이렇게 안 간다니까. 문자를 보내고 이 사람이 싶은데 진짜. 안 가셨습니다. 안 갑니다. 예, 안 가셨어요. 남아주셨는데 자 김영선 전 의원의 이 사안은 끝난 게 아니고 텔레그램 그 내용이 정말 있는지 실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지 봐야 될 것 같고 또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뭔가 좀 터질 거다. 국감을 뭐 주목해봐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기사에 뉴스토마토 기사에 M 씨로 이니셜 M으로 표현된 M모 씨. 예, M모 씨 예. M으로 이니셜 예. 포용이 됐는데 그분과 관련된 또 국정 예. 개입 관련된 의혹 이런 것도 있다라는 또 썰이 돌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어떻게 나올지 이거 좀 뭐 녹취가 있다, 녹취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시 한 예. 번만 마지막으로 강조드리지만 그냥 본질은 심플하다. 네. 권력자의 공천 개입 했냐 안 했냐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공천 개입은 자꾸 이렇게 완결성이라든지 네, 대통령실의 필요 그런 없어. 네. 헛소리가 지금 이걸 자꾸 호도하고 있는데 개입 전화, 문자 한 것 자체가 개입이다. 당연하죠. 전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공천에서 아주 떨어지든 심플해요. 말든 그거 그거 관계 없이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그거는. 그거하고는 상관없어. 개입을 한 게 문제지. 그걸 한 게 문제니까 그게 뭐 완성되지 않고 그 사람이 공천을 못 받으시고 문제 네.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네.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안 아니, 된다. 그러니까 술 먹고 운전을 하면 운전 그 자체로 음주운전이에요. 뭐 사고를 내야지만 그건 아니지. 처벌받는 게 그건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술 먹고 운전하면 당연하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아주 심플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던 법 상식 이런 게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에만 딱 서면 이게 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앞에만 서면 다 작아져요. 아니 뇌물도 똑같아요. 네. 뇌물죄를 디올백을 받았어요. 받고 꼭 써야지만 뇌물죄입니까? 그건 아니지. 받으면 그게 뇌물이에요. 네. 아니 받아서 보관을 했든 자기 비서관을 줬든 뭘 했든 받으면 뇌물죄가 성립하는 건데 자꾸 이분들은 받았는데 포장은 안 뜯었는데 그 대통령 기록물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뭐 지금에 와서는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아니니까. 아니 법리를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해요? 받으면 네. 그 즉시 범죄, 공천 개입도 개입하면 그 즉시 범죄 성립. 아주 심플한 겁니다. 그럼 그거를 공천 개입을 김건희 씨가 했냐 안 했냐 네. 요것만 보면 된다. 너무 명확하네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예, 없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받았냐 없이 안 받았냐 네. 했냐 안 했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아주 심플합니다. 심플하게 우리가 알 수가 아니, 있다. 저는 좀 심플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자꾸 뭐 완결성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네. 무슨 완결 같은 소리를 해. 그러니까요. 선의의 조언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준석 화가 나니까. 싫어하거든요. 화가 나. 이준석 얘기만 이거 하면 정말 화가 교수님 나는데.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싫어서 아니야, 문제가 맞아. 아니라
법 근데- 구성 요건을 전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법 구성 동의해요. 요건을 오해하지 말라는 동의하고, 거죠. 그러니까 네. 이 사안과 그렇다는 게 아니고 싫어하잖아요. 그냥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좋아한다고 예전에 얘기하면 어떡하시려고요? 인터뷰할 때 제가 아시죠? 이 얘기 밖에랑 많이 인터뷰할 때 이준석 현장에 가서 현장에 가서 네, 이준석을 그때, 인터뷰했거든요. 예, 저랑 예. 신인규랑 주말에. 같이 갔습니다. 예, 예. 그 이제 신인규 변호사가 자기도 질문 하나 한다고 제가 질문을 쭉 하다가 질문했습니다, 그날. 본인이 그 질문했는데 했습니다, 문제는 이준석 워낙 질문을 한 거예요. 마이크를 대고. 근데 얼굴을 질문하는 쪽으로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예. 저를 보고 있습니다. 계속. 아. 예를 들면 저랑 이렇게 둘이 있는데 예. 아. 질문을 신규 변호사인데 안 보고. 안 보고 아, 저 저를 얼마나 소외됐겠어요, 제가. 말을 하는데 안 쳐다보면은 제가 소외되잖아요. 아니 그 햇볕 때문에 못 본 거예요. 아니, 그랬겠지, 눈부셔가지고. 햇빛이. 무슨 눈부셨겠지. 말씀 의도적으로 안 그러면 보고 다음번에 너무 선글라스 끼고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글라스 끼우고 이준석 의원이 신인규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 안 쳐다보는 거예요. 네. 질문하면 보통은 고개를 돌리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를 보고 있어 계속. 아이 저는 컨택. 질문 안 하는데 네. 저를 아니 요거는요 느꼈죠? 정확하게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네. 의원이 저를 뭐 싫어하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그건 너무 그분에 대한 좀 그게 될 수 있고 그건 뭡니까? 예. 그냥 최 교수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요 장면, 요 장면. 요거 요 장면입니다. 아, 요 장면. 또 언제 찾으셨어 또? 신인규가 물어봤거든요. 옆에 있잖아요. 네. 눈길을 한 번도 안 줬습니다. 아. 인터뷰 아니, 시작해서 교수님을 끝까지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 한 아닐까요? 번도 눈길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저 옆에 저 웃잖아요. 신인규 변호사 어떻게 해서 한 웃어? 번쯤은 이제 안 봐. 옆에 볼만도 한데. 네, 안 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눈길 한 번 안 주더라고. 아니 저게 햇빛을 보세요. 햇빛이 제 뒤편에서 지금 비치고 있잖아요. 무슨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말씀이세요? 입장에서는 이제 눈이 좀 부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핑계. 그 햇빛 핑계. 핑계예요. 음. 아, 다음번에 그러면 한번 다시 한번 보는지 안 또 보는지. 안 볼 거예요. 아니 너무 그렇게 안 보네요. 자꾸 뭐라 하지 마십시오. 저만 보고 있죠. 이준석 의원 지금 교수님을 저만 너무 좋아하시네 진짜. 확인. 한 확인. 번도 고개를 보통 둘이 있으면 한 번쯤은 고개를 약간 저기 돌리잖아요. 네. 진짜 안 보네요. 번도 아니, 안 돌립니다. 괜찮습니다. 끝까지. 괜찮아요. 또. 그래요. 네. 네. 이걸 자. 또 왜 찾으셨죠? 신인규 옆에 바로바로 샀습니다. 바로바로 확인시켜 드립니다. 바로바로. 네. 아 오마이 TV의 자랑이죠. 예, 네. 일체 생중계. 예. 예. 근데 요즘 안 해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네, 네. 현장 또 나가야죠. 현장 나가야 되는데 그러게요. 현장이 현장 없어가지고. 봉규가 또 굉장히 네, 근데 네. 유명하니까 현장, 현장 봉규. 봉규로 이제 집중하시고 네. 박인호는 또 한번 놓아. 뭔 소리예요? 박인호도 한번 좀 키워주시는 안 게 한번 돼요. 교수님. 아 동생도 키워주세요. 네, 안 돼, 막내 안 돼. 못해. 아장아장 지금 막 안 걸음마 하고 있는데 안 지금 돼요. 폭격기들. 못해요. 교수님 스텔스 폭격기. 자, 이 저 질문합니다 폭격기 좀 저는. 질문하는데 저는 폭격 질문 네. 들어갑니다. 네. 아니 문제는 신기해서 걔 눈치 보고 질문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안 봅니다. 안 봐요? 그러니까 저만 아, 쳐다봅니다. 아쉽네. 계속.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네. 어제 대정부 질문 보면 장경태 의원의 질의에 의혹이 하나 불거졌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좀 눈을 의심케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네. 8월 24일 토요일 오후 경기 성남 공군 골프장에서 2부가 끝나는 시간에 오후 5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또 경호처 1인이 이 골프장을 이용하는 모습을 봤다는 제보가 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김용현 국방장관한테 물어보면서 네. 김 장관 간 거 아니냐. 이때 청문회 준비 기간이었는데 김용현 장관은 자기 절대 안 갔다. 내가 그렇게 갔으면은 옷을 벗겠다. 제발 그러지 말라 이렇게 부인하든 어쨌든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경호처 1인이 이 골프장에 군 골프장입니다. 갔다는 이용하는 걸 봤다는 제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 희생자 7명의 장례 기간이었어요. 네, 근데 그렇죠. 이때 대통령 부부가 골프를 치러 갔다. 이게 좀 부적절하다는 논란일 것 같은데 네, 당연하죠. 이거 뭐 근데 확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일단 확인해봐야 되는데 사실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문제죠. 아니면 대통령 부부가 네. 장례식 기간 중간에 갔다? 이 참사에 그 참사에 갔다는 것은요. 네. 국민의 아픔과 슬픔은 안중에도 없다는 거잖아요. 이 대통령 자유가 없습니다. 이러면 아니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비가 와도 또 비가 와나도 본인 책임 같다고 그랬어요. 네. 그게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를 본인 책임이라고 얘기할 정도면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는 겁니까? 그렇죠. 그 정도의 책임감을 느끼려고 대통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의무감과 무게감 가지고. 근데 얼마나 가볍게 생각했으면 만약에 갔다면 뭐 네. 아직까지는 사실관계를 모르니까 저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 저건 대통령으로서 각오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네. 번째 경호처장이었잖아요 당시에 김용현 장관 모른다 그러잖아. 그럼 경호처장도 모르는데 갔다? 이거는 경호 실패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VIP 그것도 부부가 함께 당시 뭐 이제 후보자이기 때문에 뭐 청문회 뭐 준비했다 뭐 이런 얘기를 그렇다 하는데, 하더라도 네. 후보자도 사실은 네. 경호를 해야 돼 경호처에서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부부가 어디를 가는 것을 아무리 후보자 자격이라 하더라도 경호처장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 보고가 들어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모르고 있었다고 하면 뭐 경호처에 그것도. 누가 함께 갔다고 하던데 네, 그럼 네. 그 지휘 체계나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된 겁니까 대체? 아니 경호처장은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어요. 대통령이 네.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어서 어디를 가는지 다 지휘 감독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호처장의 직책을 하고 있는 상태고 후보자라 하더라도 네.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모르고 있었다면 그것도 엄청난 경우에 뭐랄까요 허점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대체 대통령이란 사람은 어디를 가려면 경호처에 얘기하고 경호를 받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본인은 뭐 칠든 좋든 대한민국 대통령이잖아. 우리는 뭐 인정하든 안 하든. 그러면 네. 대통령의 경호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고 국가의 최대 중요한 이슈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경호처장이 모르는 상태에서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것도 대단히 큰 문제고요. 지금까지 그런 일이 그럼 한두 번이겠어요? 만약에 경호처 얘기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어디 가버리고 뭐 어디 간지 모르겠지만 밤늦게 어디 가고 이러면 되겠냐고요. 네, 자기 마음대로 전화하는 거는 확인됐죠. 그 전화한 건 확인됐죠. 자기 개인 폰으로.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예. 만약에 밤에 뭐 술집을 가거나 뭐 어디 뭐 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것도 경호처도 모르게 경호를 안 네, 받는 네. 상태에 가면 그건 정말 아, 위험한 그러면 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이 문제는 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대단히 위험한 문제고요. 이게 만약에 뚫려 있다고 하면 대통령이 얼마나 그냥 대통령직이라고 하는 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건 정말 왜냐면요. 대통령이 되면 사생활의 일정 부분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고 아니 그 자기가 사생활하고 밤에 어디 가서 뭐 술 드시고 만약 이러려면 대통령 하지 말아야지. 그걸 아니 오. 대통령이 되면 그걸 못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니 뭐 술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런 공식적인 석상에서 하든 최대한 절제하면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5년 동안 그렇네요. 그런 자세로 딱 일을 해야 되는 거 자기 아닙니까? 홀몸이 아니에요. 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만약에 경호처에 경호도 안 받고 어디를 다녔다고 하면 그건 대단히 큰 문제죠. 아, 그래요. 변호사님은 이 사안도 참 심각해 보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확인은 좀 더 필요한데 네. 지금 제보 단계니까. 근데 전 장경태 의원님이 뭐 많은 애를 쓰시긴 했는데 네. 이게 별로 타격감이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도 이 국정농단의 수준이 너무 높다 보니까 뭐 골프장 정도나 경호 실패 정도는 그냥 그러려니 수준이에요. 애교인가요? 애교 포즈 수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엄청난 일이거든요. 네. 근데 이 골프장 사건도 만약 사실이라면 별로 국민들이 안 놀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지금 경천동지할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전 아까도 말씀드린 민주주의 파괴 중대범죄라든지 네. 뇌물범죄 혐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양평 고속도로 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게 워낙 그 중대하고 크다 보니까 네. 그냥 골프장 이용 정도는 물론 그것도 큰 문제인데 이 정부의 수준에 있어서는 너무 간질간질하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정말 저는 참 비극인 거죠. 저는 사실은 무감각해지는 거죠. 예. 너무 이것도 놀랄 일이지만. 아니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그때 도지사 할 때 어디야 경기도에서 불이 났잖아요. 화재 사건 났을 화재 사건 때. 났을 때 본인이 지방에 예. 있었고 그때 유튜브 유튜브, 촬영 아, 그것 예. 때문에 떡볶이 얼마나 먹방 공격을 했다고. 했습니까? 예. 그런- 얼마나 공격을 예. 했냐고요. 그 당시에 국민의힘은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그렇게 공격을 해야 되니 그리고 그거 하다가 이제 올라왔어요 또 이재명 대표. 근데 이건 지금 부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걸 만약 골프를 어마어마한 쳤다? 일이에요. 어마어마한 뭐 일이에요. 사실은 모르겠지만 네. 그랬다고 하면 이거는 가만히 있어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네요. 그때 내로남불의 전형이야 아무튼. 참 그래요. 이게 국민들이 인내는 하고 있고 좀 탄핵 마일이 쌓이고 있다. 계속해서 지금 국민들이 다 이제 뚜껑 열리는 상황까지 이미 열렸고요. 뚜껑 다 열려 있는 거.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이제 사실은 이제 잽인데 예. 잽도 여러 번 쌓이면 이제 그 데미지가 맞아요. 오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케이오 잽도 당해요. 쌓인다. 근데 그러니까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술 먹는 거 좋아하고 국정 운영에 관심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럴 거면 대통령을 못 얻어도 합니까? 아니 그 연봉이 필요하면 차라리 우리 국민이 합의를 해서 그냥 퇴직금 한 10억 줘버리고 만약에 그냥 내려오라 이거야 그냥. 아니, 그만두면 그렇게 차라리 하지, 돈이 누구든. 필요하다 그러면 한 10억 그냥 네. 남은 임금 10억도 더 모일 거예요. 예? 아니 그래요? 만약에 남은 임금 챙겨주고 그냥 뭐 그보다 더 줄 예, 수도 있어. 차라리. 그만둔다고만 하면. 그리고 나중에 그 요리 쿡방 같은 거 유튜브 만드시면은 돈도 많이 버실 것 같아요. 조회수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디오백 한 300개. 디올백을 진짜 한 뭐 300개까지 필요하대요. 하여튼 뭐 정말 국민들 뭐 모으기 해서라도 제발 좀 내려올 수만 있다 그러면 돈으로 좀 그냥 차라리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아, 교수님 좀 기도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기도하고 위태로워요. 있어요. 진짜. 금식 기도. 금식 백일 금식 기도 이런 거. 쓰러져요. 쓰러진다고. 이게 또 방송 많이 하셔야 되니까 또. 교수님 또 이게 왜 이래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알겠습니다. 늘.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네. 이제 기도하면서 늘 그렇게 기도하죠. 심각해 지금. 무속이나 사이비 네. 이런 것들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음. 알겠습니다. 기도 빨리 좀 섰으면 네. 좋겠다 생각도 드는데
지켜보도록 하고 좀 더 열심히 하루에 한 끼 정도 금식할 수 있잖아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뭐 이제 건강 얘기를 저희가 뭐 단식 얘기하면서 이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번 추석 연휴는 다들 그래요. 추석 인사가 뭐 풍요롭고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이게 아니라 정말 건강하세요.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대체 보셨습니까? 봤어요. 이 수가를 3.5배 더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응급실? 아니 그래서 이걸로 좀 대책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의사협회에서 뭐라 그랬어요? 의사가 없는데 무슨 수가냐고. 아니 응급실 의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의사들이 돈 준다고 아니 생각해보면 돈 오겠습니까? 준다고 하면 돌아오면 그게 더 웃겨요. 의사들 네. 입장에서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사람을 좀 치졸하게 그러니까. 모욕적으로 만드는 우리가 무슨 뭐 돈으로. 돈 때문에 너는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렇게 약간 이런 만들어 버리는 식이야.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을 돌아오게 하는 저급하게 시간이 만들어. 전혀 아니에요. 저급하게 만들어.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하면 의사들이 돌아오려 마음이 있다가도 못 와요. 차라리 돈 준다 그러면 더 못 오는 거예요. 아 당연히 못 오는 거예요, 오지. 이게 사실은.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게 오히려. 돈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아. 거잖아요. 해결 방법을 몰라. 아니 의사들이 요구하는 건 이제 의대 증원을 네. 전면 재검토해달라는 건데 물론 2025년도에 의대 정원을 전면 재검토하는 건 이거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수시가 그럼 시작돼서. 일단 야당도 그렇고 뭐 네. 한동훈 대표까지도 그 얘기 했더라고요. 일단 조건 없이 만나자. 네.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해결 방안 있는지 없는지를 의사협회 얘기도 들어보고 또는 뭐 정부의 입장도 들어보고 그래서 협의점을 찾아가면 되잖아요. 합의점을 숫자를 좀 줄인다든지 네.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서로 의견이 다르잖아요. 2025년도 안 된다고 주장하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수시에는 그게 안 들어있대요. 정원 늘린 게. 그러니까 수시하고 정시가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수시가 시작이 됐는데 네. 일부에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수시에는 그 늘어난 숫자는 거기 안 들어있대요. 정시에 들어있대. 그러니까 조정이 가능한 주장하는 측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조건을 달지 말아야 돼. 네. 아니 정부는 절대 안 돼. 2,000명 이 뭐 1,500명인가 이번에 증원했잖아요. 네. 2025년 그건 절대로 손 못 대. 이러지 말고 일단 만나서 얘기부터 시작을 하자고. 그리고 나서 뭐 해결점을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아니 그럼 수가 올려주겠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할 안 소리냐고 돼요. 지금 네. 더 못 오게 만드는 거예요 의사들을. 이게 굉장히 사람을 좀 비참하게 만든다고 네. 봐야 되는데 돈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돈이 전부니까 아니, 돈 돈만 얘기하면서- 주면 그러니까 돌아온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의사들이 나간 건요. 의료 붕괴에 대해서 염려하면서 항의 차원에서 나간 거예요. 특히나 전공의들. 그러니까 전공의들은 박봉에 정말 그 노동 착취당하면서 병원을 그동안 지켜온 거거든요. 아니 그 단적인 예가 전공의들이 빠져버리니까 지금 병원이 스톱되잖아요. 그럼 전공의들이 그동안 떼어왔던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가 그동안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고 이제 의사들도 아니 뭐 나중에 내가 금전적 보상받으면 되겠지 하고 그동안 참아왔던 게 이제 터져버린 거예요. 그럼 의사들이 지금 전공의들이 특히나 필수 의료 문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사를 낙수 의사처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바이탈과, 이제 응급의학과 막 수술하고 18시간씩 막 서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급여는 뭐 더 덜 받고 성형외과 피부과는 의사가 상대적으로 돈을 쉽게 버는 거거든요. 네. 비급여로. 그러니까 의사들이 아니 왜 어려운 일 하는데 어려운 일 하는 사람은 소송 걸리고 돈도 못 벌고 왜 고생만 하냐. 그럼 안 가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낙수 의사처럼 사람은 도구가 아니거든요. 많이 뽑아놓으면 알아서 갈 거야. 경제도 낙수 의사. 낙수 효과가 지금 안 맞는다고 하는데 사람이 맞습니까? 아, 사람 많이 뽑으면 거기로 흘러 내려갈 것이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의사들이 안 되죠. 그렇게 못 간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에 대해서 네. 모르면 좀 입을 닫고 배우든가 왜 이렇게 아는 척하면서 자기 고집만 부립니까? 2,000명을 왜 고집합니까? 그 저는요 의사들이 지적했던 문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의사들은 못 오는 거고 뭐 그 해결까지 안 바랍니다. 네. 이거 지금 추진했던 한덕수, 이주호 그리고 조규용 장관 이 정도는 인사 교체를 하고 대통령이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박민수 차관도 박민수 있죠. 차관까지 예. 그래야 의사들이 들어와서 진정성을 가지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보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번에 그 신입생들에 대해서는 네. 특단의 배려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봐요. 정부가 잘못한 거니까. 그러니까 열어놓고 논의를 해서 해결책을 좀 찾아보려고 해야 되는데 안 고치고 인사 문책도 안 하고 그럼 잘했단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야 돈 올려줄 테니까 와 니들 돈 원하는 거잖아. 얼마나 모욕적이냐고요 사람에게. 그 의사 선생님들 고생하는데 그렇네요. 고맙다는 말은 우리 사회가 못할 망정 너무 여기에 대해서 네. 모르겠어요. 전 윤석열 대통령 저렇게 해가지고는 의료 문제 더 해결이 안 될 텐데 그 피해가 다 국민들한테 가지 않습니까? 전 너무 무능하고 너무 좀 사악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사악하다. 다 돈으로 보는 거야 모든 거를.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어제 뭐 이주영 그 개혁신당 의원도 추석 때 생선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까지 맞아요. 하더라고요. 가시 네. 걸리면 안 큰일 되니까. 나니까. 큰일 나죠.
그럴 아프면 안 정도로 돼. 지금 응급 시스템이 응급의료가 무너져 있다라고 하는데 통로는 안 보이고. 근데 더 어제- 심각한 건요. 의사 선생님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네. 이미 무너진 건 무너진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 부셨는데 회복이 안 돼. 재건도 네.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국민들의 피해가 막심합니까? 네. 이 사안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어제 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2025학년도 이 정원 예. 문제까지 다 이제 논의할 수 있다. 일단 그런 만나 보자라고 만나자. 했는데 그 말 보면서 또 대통령 경로하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한동훈 대표가 네가 뭔데 그렇게 하냐 이렇게 또 대통령에서 얘기가 나올 것 너 같아서. 반바지 아니야. 너 쫄바지야 임마. 막 이럴 거예요 아마. 자기보다 한창이 낮게 보니까. 2025학년도 그 논의한다 그래? 뭐 이렇게 소리 지르고 했을 것 같은데 이게 돌파구 안 보여요. 저 자식 손 좀 봐야겠는데. 손 좀 봐준. 손금 좀 봐준. 천공스승 불러서 같이 또 점괘도 좀 점괘도 좀 봐줘야 되고. 예. 천공이 아니, 말이 되냐고요 지금. 아니 천공이 거기 롯데 호텔 갔잖아요. 그 기시다 온 호텔. 여기 이 비슷한. 사진. 예, 이게 근데 사진 제가 저거 촬영돼서. 찾은 거 있잖아 저거. 네. 딴 사람 얘기 안 하는 거. 저 여성분이 보고 있는 휴대전화 보세요. 사진 뭐예요? 누구 같아요? 사진. 김건희 여사인가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 내가 그 약간 얘기를 비슷하네. 처음으로 한 거야. 아. 그러니까 약간 이거 정말 예리하시다. 생긴 게 그러니까 몰라요. 그거는 명확히 뭐 모르겠는데. 명확히는 안 여성인 보이는데 건 맞아. 여성 여성 여성인 사진이에요. 건 맞는데 형 머리 형태나 이런 게 김건희 여사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얼핏 보기엔, 얼핏 보기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저 사진도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인데 야. 그냥 대놓고 찍은 게 아닌가. 일부러 저렇게 아니 특히 저 장면에서 왜 저 얼굴을 보고 있을까? 이상하잖아요. 그때 찍혔어 사진이. 뭐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리고 확인이 안 저거 돼요. 사진 찍힌 네. 걸 보면서 네. 갑자기 일어나서 황급히 자리를 떴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근데 찔리는 거야 아니 자기들이. 떠서 가는데 사진 보면 너무 잘 찍혔어. 아. 보통 그 사진 보여줘 보세요. 그러니까 네. 이제 떠난다고 하면서 사진 찍힌 게 있거든요. 아하. 근데 그 사진도 보면 네. 너무 클리어하게 나와요. 보통은 이렇게 막 뭐 찍지 마세요 하든지 막 네. 이렇게 막 흐리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명확하게 나온다니까 사진이.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일부러 찍은 거다. 에이. 그런 얘기가 내가 있다고. 여기 일부러. 왔다. 어. 왜냐면 천공이 자꾸 보면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요. 뭐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어디 갈 때마다 네. 사후에 가요. 맞아요. 기억 안 나요? 하루 미국도. 이틀 만에 나타나요. 미국 호텔 미국도 갔었잖아요. 그때 뉴욕인가 어딘가 그 대통령 부부가 갔을 그리고 어디 때. 공중가 어디도 가서 경찰 그 지역의 경찰 서장이 막 나오기도 하고 네.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본인이 이렇게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 영향력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물론 뭐 사실관계는 알 수 없지만 예. 늘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어디를 가면 이 사진 여기 이제 야, 나가면서 이것도 찍힌 너무 사진이에요. 깔끔하게. 근데 나가면서 찍힌 사진 이렇게 찍힐 수 있냐고. 그러니까 모델 아까 신인규 변호사 얘기했잖아. 예, 예, 예. 그 사진 찍히는 거 알고 예. 급하게 떠났다 그랬잖아. 예. 근데 이렇게 찍힐 수 있어요? 급하게 떠난 사람이? 참 미스테리하네요. 이상하잖아요. 너무 오히려- 명확하게 나오잖아. 누가 봐도 천공이야. 네. 근데 저걸 어떻게 떠나면서 찍힌 사진이라고 자기 얘기할 수 마케팅하러 있냐고. 나왔을 수도 있겠네 진짜. 아니, 저는 그런 추측이 든다는 거야. 네. 그럼 왜냐면 저래야 사람들이 볼 때 또 뭔가 하러 있구나. 왔구나. 그럼 정법강이 다 들을 거 아니야. 네. 그렇겠지. 아니 그러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천공이 자기를 팔고 다니면 그렇지. 네. 뭐라 해야지. 바로 고소 고발해야 되거든요. 안 근데 하잖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이거 안 하는 데에는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그러니까 심각한 그것도 거죠. 이상한 거지 사실. 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 아이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네. 많이 기도를 해주시고. 심각합니다 지금. 네. 하루 한 끼 금식 기도. 뭔 금식이에요? 100일 여정을 한번 떠나 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의료 얘기하면서 건강하세요 이런 얘기를 계속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이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아니고 아프니까 국민이다. 아이고.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너무 걱정이 됩니다. 걱정되죠. 응급 의료 뭐 윤 대통령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뭘 걱정? 자기는 걱정 안 해도 되겠지 뭐 주치의가 주치의가 50명이라며. 예, 주치의가 분야별로. 많다라고 아니, 하는데. 요즘에 저도 막 앰뷸런스 소리 길에서 들으면요 막 심장이 덜컹거려요. 왜냐하면 이분들 막 돌고 있을 거 생각하면 그 안에 응급 환자분이 다 네. 계시잖아요. 그렇죠. 가족분들 계시고, 그렇지. 그러니까 저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저도 뭐 진짜 아프면 어떡하지? 네. 라는 그런 위기감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아프면 좀 병원 못 간다는 못 가요. 얘기가 나오니까 맞아요. 이거 뭐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니, 이게 참 걱정이에요, 정말. 어제 저는 이제 어제 밤에도 소화가 안 돼가지고 아. 괜찮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네. 너무 근데 그 경증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 박민수 차관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전화할 수 그래서 있으면 경증. 그냥 소화제 하나 먹고 아. 다행히 전이 괜찮아졌는데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약간 진짜, 아프면 예, 진짜 아프면 불안하더라고. 이거 어디 가야 되나? 어디 가야
가야 되지 내가 지금 응급실 문 닫았을 텐데 뭐 우리 집 제일 가까운 게 아주대 병원인데 아니, 그 아주대 애- 병원도 지금 네. 밤에 안 하잖아요. 밤에 안 하는 예, 예. 날이 있더라고요. 근데 목요일인가 뭐 수요일인가 네. 정확히 기억을 못 아니 하겠는데. 그리고 애기들은 전화도 못 하잖아요. 전화 그리고 못 애기들은 하지. 열나면 다 위험한 거예요. 열만 그럼요. 나도 몰라요 그건 근데 아무도. 그걸 갖다가 중증경증의 기준을 전화 여부로 잡는 것 자체가 어. 아주 코미디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사람을 경질해야 된다는 거지. 당연한 그 기본 전제인 근데 거예요. 경질을 안 하고 계속 끌고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행동인가? 저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자기가 정치적인 어떤 그 이해관계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 대단히 네. 위험하고 대통령 자격 없다고 근데 생각해요. 박민수 차관도 이 정부에서는 에이스라고 봐요. 자기들은 잘 싸우잖아. 그리고 그 사람 이 정부 기조에 너무 아니, 부합하는 사람이에요. 차관 제가 볼 때. 되기 전에 대통령실에 예. 근무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하. 이 대통령하고 코드가 이게 다 맞는 거야, 맞는 지금. 거지. 코드가. 저렇게- 앞장서서 당연하죠. 하고 근데 있다. 예전에 아, 차관 중에 제일 유명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 물론 지- 악명이지만은 지난번에 네. 기억 안 나요? 네. 차관들 다 쫓아내고 그 자리에 네. 그 비서관들 다 보냈었어요. 그 싸우러 그때. 가라는 거. 어, 중에 한 명이. 그 중에 한 명이 이 박민수 차관이에요. 그러니까 저분 입장에서는 또 저분이 무슨 의료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저분이 그 행정고시 하시는 관료 예, 출신. 관료 관료 출신이셔서 이걸 제대로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면 의사든지 아니면 무슨 전문가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네. 경증이라고 얘기하면서 전화할 수 있으면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는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그렇게 네.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박봉규를 통해서 뭐 음. 사실은 뭐 유쾌하게 시작은 해봤지만은 너무 걱정이 되고 음. 우리 나라가 또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 어떻게 될까 계속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네. 일부러 좀 오프닝 때 그렇게 하는 네. 경우 있죠. 왜냐면 너무 또 침울해지시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지. 방송에 좀 붐업을 시키려고 하는 건 있는데 네. 정말 마음속 깊숙이는 이게 너무 걱정되고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의 저 고집을 전 국가적으로 꺾어버려야 돼. 제가 볼 때는 이거 더 네. 시간을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도 해야지. TBS 얘기를 해야 돼요. TBS. 지금 이제 시간이 아. 다 돼서 마무리해야 시간이 돼요. 타임 오버 예, 지금. 예. 평소에는 금방 끝내는데 아니, 오늘 저는 뭐 길게 시간이 하다가- 전 연장 네, 방송 네, 네. 끄떡 없습니다. 저는. 뭐 하는데요 다음에? 우리 할 앵커님 것도 좀 지금 없잖아요. 좀 어떻게 뒤 일정 때문에 아니, 뭐 일정 저는 있어요? 괜찮은데. 아니 저희도. 김동아 의원 몇 시에 오는데요? 인터뷰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몇 아직 시에? 벌써? 네. 안 왔던데? 예. 왔어? 아니 저도 좀 쉬어야죠. 뭘 쉬어요 시기는? 저는 아니, 기계가 아, 아니잖아요. 휴방. 네. 아, TBS 자 법사위 법사위도 법사위도 넘깁니까? 좀 넘겨야 되니까 음, 저희가 좀 마무리해야 될 것 예. 같은데 예, 예. 뭐 TBS 얘기는 또 더 예. 할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박봉규 음. 12월에는 월요일도 이제 박봉규 제가 옵니다. 아. 온다는 거 다시 한번 예고를 김지호한테 해드리고요. 이게 올 때마다 얘기를 해주세요. 최진봉 교수가 돌아온다. 12월 둘째 주에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신인규도 얘기해 주시고요. 아 저도 뭐 가끔씩 얘기하겠습니다. 가끔이라뇨. 매주 내가 확인할 거예요. 전화할 거예요. 신인규 아 전화 변호사. 자주 오십니다 저한테. 항상 지켜보고 있는 최종 지켜보고 교수님 있습니다. 예. 오늘 고생하셨고요. 예. 신인기 변호사도 오늘 고생 많으셨고 예. 추석 연휴 그래도 이제 마음만은 또 예. 좀 넉넉하게 보냈으면 좋겠는데 너무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저희 박봉규가 있으니까 여러분 힘내시고요. 계속 함께해 주시고 오마이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